오늘 한동훈이 제명되었습니다. 이번에 한동훈을 제명했는데 장동혁 지도부 체제가 근데 사실은 대단히 용기 있는 행동이죠. 그런가? 왜냐하면은 그 서슬퍼런 윤석열이 대통령이고 찐윤이라고 하는 권성동이 원내대표인가 뭔가 이제 할 때 그때 이준석 제명 못 시켰거든. 그렇긴 하다. 당원권 정지 6개월이거든 이준석. 고작 고온 난리를 쳐놓고. 맞아. 근데 이 한동훈을 제명시켰단 말이야. 이거는 뭐 대단히 용기 있는 행동이지 당 지도부로서는. 그런데 당 지도부로서는 용기 있는 행동이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당이 그래야 돼. 한동훈 제명이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가지고 그 공당인데 공당에서 당무감사위원회에서 감사를 했고 그 다음에 윤리위원회에서 제명을 의결했고 그리고 남은 건 최고위원회거든. 그럼 최고위원회에서 이것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한다면은 그럼 당무감사위원회나 윤리위원회에서 왜 이런 제명을 내리게 됐는가에 대한 그런 어떤 그 합리적인 어떤 그 답변을 들어야 되는 건데 근데 그 자기들은 나름대로 어떤 기준과 원칙을 가지고 제명이라는 결정을 했는데 최고위원회에서 이건 아니다라고 얘기한다면은 그럼 앞으로 그 공당에서 어떤 그 기구들이 어떤 공신력과 신뢰를 갖겠어. 그러게 맞아. 그러니까 이거는 공당의 어떤 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원칙과 절차인 거거든. 그러니까. 그리고 이게 잘못된다고 한다면은 한동훈이 이제 이에 그 대응하는 어떤 그 법적 절차라든가 뭐 아니면 재심을 청구한다든가 하는 이제 과정들이 있어야 될 것이고 또 이제 나중에 정치적으로 뭐 이 문제가 잘못됐다고 한다면은 지금 그 이 당의 어떤 그 이것에 관련해서 의결하고 결정한 사람들이 이제 정치적인 책임을 져야 되는 거지. 근데 그 과정 자체는 내가 봤을 때는 잘했어요. 용기 있는 결단이었고. 그렇구나. 네.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 걔네들 뭐야 그런 것 같아. 왜냐면 다 아래 그 절차에 따라서 했는데 윗사람이 갑자기 바꿔버리면 밑에 어떤 절차가 뭐 필요해? 뭐 정당한 이유가 있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위에서 다시 협의할 내용이 있거나 뭐 누가 봐도 밑에서는 밑에 사람이 할 일이 있고 또 윗사람이 할 일이 있으니까 그 어떤 새로운 결정이나 또 협의해서 할 수 있지만 뭐 어떤 특별한 변화 다른 내용이 없었잖아요. 변경되는 내용이. 그러니까 한동훈한테 재심을 청구하라고 했고 그 재심을 청구하는 기간 동안에는 그 징계 절차 그 밟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한동훈이 재심을 청구하지 않았고. 그러니까. 그러면서 모르지 이제 이 뒤로 이제 징계 결정이 내려진 것에 대해서 자기가 이제 법원에 이제 가처분 신청이라든가 뭐 이준석이처럼 뭐 그런 행위를 할지 모르겠지만은 그러면 그 법적 절차를 따르면 되는 일이고. 그러니까 우리는 좀 이제 좀 옳다 그르다를 떠나가지고 있죠. 우리가 정한 규칙, 정한 절차 그대로 좀 다 했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스스로 법을 따라야 한다라는 법이 정한 절차를 준수해야 된다는 원칙 그것을 자기가 감내하겠다고 얘기했었거든.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이제 보수의 문제예요. 보수의 어떤 그 가치란 말이에요. 그렇지 맞죠. 그게 보수의 가치 맞는 것 같아. 왜냐하면 이것이 옳다 그르다 옳아서 이걸 하고 틀려서 이걸 한다 했을 때는 옳다는 거에 대한 가치 판단 기준이 다 다르거든. 근데 이제 오늘 한동훈이가 당황스럽게도 그 기자회견을 자체해가지고 자기가 이제 우리가 이 당과 보수의 주인이다라고 얘기했거든. 그러면서 기다려달라. 야, 나는 돌아온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나 보수의 주인이다 그러는데 진짜 깜짝 놀랐어요. 한동훈은 이 당과 보수의 주인이 아니라 이 당과 보수를 괴멸시킨 주인공이죠. 그러니까 말이야. 근데 어떻게 자기가 이 당과 보수의 주인이라고 얘기하는지 모르겠어. 진짜 너무 뻔뻔한 것 같아. 그러니까 왜 한동훈인 조선제일검? 뭐 조선제일검이라고 그러면서 칼을 휘둘러 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을 잡아넣었지, 이명박을 잡아넣었지, 양승태 대법원장을 잡아넣었지, 이재용 삼성 회장을 잡아넣었잖아. 그 대한민국의 어찌 보면 근간을 뿌리부터 흔든 놈이라고 한동훈이는. 그런데 그나마 대한민국의 근간을 뿌리부터 흔들었는데 한동훈이 얘가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칼을 휘둘렀냐? 아니거든. 한동훈이 잡아넣은 사람 죽은 권력이야. 박근혜 대통령 탄핵으로 이미 최순실이니 뭐니 하면서 이미 죽은 권력이었잖아. 그 죽은 권력을 자기들이 특검 통해 가지고 경제적 공동체, 묵시적 청탁 이런 어떤 해괴망측한 그러한 어떤 거 법례를 창작해 가지고 잡아넣었잖아. 그 이명박도 마찬가지지.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그 구속되고 하는 그리고 이제 보수를 전부 다 그 적폐를 청산한다는 이유로 문재인이가 그러니까. 그 보수 우파를 다 잡아놓고 저 새끼 죽여 했을 때 알겠습니다 하면서 칼 들고 제일 앞장을 쓴 게 윤석열이랑 한동훈이잖아. 그러니까. 그래서 이명박도 잡아놓았지. 그러니까. 양승태 잡아놓았지. 그다음에 이재용 회장 잡아놓았지. 그러니까 죽은 권력에 대해서 그냥 칼을 휘두른 거거든 얘는. 그래놓고 그렇게 해서 자기가 그 보수를 괴멸시켰단 말이야. 그리고 이 당이라고 얘기하는 국민의힘 자체를 괴멸시켰지 자기가. 그러니까. 근데 그 당의 주인공을 얘기하는 게 이게 말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자기가 보수라고 얘기했는데 우리가 이제 보수라고 얘기할 때 도대체 무슨 의미로 이제 한동훈이가 자기가 이제 보수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뭐 우리가 뭐 자유 떠들고 뭐 시장 떠들고 그런다고 보수가 아니에요. 보수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자기가 보수라고 얘기한다고 한다면은 헌신, 뭐 책임. 그러니까 보수는 그래서 이 품격이라고 얘기했고, 그래서 보수는 태도라고 그러는 거거든. 이 좌파의 어떤 그 이데올로기적 가치는 무엇인가 어떤 그 지향하는 바가 있는 실천행위라고. 액션행위란 말이야, 액션. 자기가 무엇인가를 타도해내고 무엇을 뺏어낸다. 이러한 거란 말이야. 근데 우파는 내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의 바른 자세. 이게 우파의 저 가치에서 시작되는 거거든. 보수의 가치. 보수의 가치. 보수의 가치는 거기서 시작되는 거지. 이건 이제 인간에 대한 문제인 건데, 인간성에 대한 어떤 그 이해, 뭐 이건데, 그렇기 때문에 우파의 가치를 노블레스 오블리저로 얘기하는 거란 말이야. 그런데 한동훈을 보자고, 한동훈. 한동훈의 지금까지 보여준 모습에서 그 한동훈이 지금까지 보여준 어떤 그 태도에서 헌신이라든가 책임이 있었나? 그렇게 말해. 그런 건 하나도 없었지. 그냥 뭐 단순한 예같이 사람들이 얘기를 하지만은 1억 원짜리 벤츠 사는데 그러니까. 100만 원짜리 세금 아끼려고 주소지를 옮겼다고. 근데 그래놓고도 난 몰랐는데 자기 부인이 했다라고 얘기를 하지. 또 뭐 게시판에 글도 부인이 한 거고. 당원 게시판에 이제 글을 썼는데 그것도 뭐 자기가 모르는 사이에 가족이 뭐 그 했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랬다면 사과한다 이제 이런 거잖아. 조국이야 조국 거의. 그럼 헌신과 책임이라 이거죠. 그렇지. 그런데 한동훈에 대해서 우리가 헌신과 책임이라는 것을 찾아볼 수 있냐는 거죠. 사실 한동훈은 윤석열의 동업자 아니야. 그렇지. 윤석열과 오랜 기간 같이 어떤 그 검사 생활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검사로서 그 활동을 하면서 그 어찌됐든 간에 윤석열과 매종 관계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헌신과 책임이 아니라 걔는 배신과 무책임이야. 그래서 김건희도 그랬잖아. 우리는 동지 아니냐라고 했잖아. 동지적 관계라고 그랬다고. 오래된 우리의 친구 관계라고 얘기하지 않았어. 김건희 동지적 관계라고 얘기했단 말이야. 그 한동훈한테 그때 왜 뭐 그 총선 전에 내가 그러면 사과를 할까? 뭐 카톡 주고받고 그랬을 때 한동훈 그거 읽고 뭐 답변 안 했다. 이제 그러고 할 때 보면 동지라고 그랬잖아. 그때 그 카톡 내용 속에 동지라고 그랬다고. 근데 한동훈은 여기 어떻게 했어? 가차없이 윤석열을 그냥 배신했잖아. 근데 한동훈이가 윤석열을 배신을 하는데 웃긴 건 이 또한 윤석열도 이때 한동훈이 배신할 때 윤석열 자기가 법무부 장관으로 있을 때가 아니라 이제 비대위원장 되고 그 또 이제 당의 이제 대표가 되면서 배신할 때 이미 윤석열 또한 죽은 권력이잖아. 아 진짜 그렇네. 그러니까 얘는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는 칼을 휘둘러 본 적이 없어. 쥐가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칼을 휘둘렀다 한 것 자체는 또 얼마나 엉터리였는가. 자기가 법무부 장관 시절에 기소했던 사람들 있잖아. 황운하, 송철호, 그 다음에 서해 공무원 그 피살 사건, 그 다음에 하다못해 그 노웅래 돈봉투 사건, 죄다 무죄잖아. 그렇게 말이야. 그러니까 살아있는 권력, 문재인은 살아있는 권력인 거야 얘한테는. 윤석열은 죽어있는 권력인 거고. 그 죽어있는 권력과 살아있는 권력을 대하는 태도들 봐봐 얘가. 진짜네. 뭐 이재명에 대해서도 사실은 이제 마찬가지 같아. 그렇게 이재명한테 말이야, 뭐 이재명한테 뭐 칼을 들고 뭐 대항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근데 이제 앞으로 이제 흘러가는 모습을 보면 알겠죠. 그러니까 얘는 자기가 윤석열과 그 동업자면서 윤석열을 배신을 했는데 또 윤석열을 배신한 타이밍도 윤석열이 이미 죽은 권력으로서 세상에 치부될 때 그때 윤석열 뒤를 탁 쳐버리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얘는 자기가 그 사람들이 이 기자를 알잖아. 서초동의 편집국장이다. 그러니까 무엇인가 딱딱딱 흘려져서 이게 매스컴 플레이지, 언론 플레이. 그 여론 어? 엄청 그 하나 봐. 그러면서 뭐 자기가 어떤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자기 누구야 그 김머시갱 이제 통해 가지고 슬쩍 마리 앙투아네트 김건희 딱 흘려보고 아닌 것 같으면은 자기가 미안하다 그러고 그 다음에 윤석열한테 그 독대를 요청하고 근데 독대를 요청했는데 안 받아줘준다 이런 식으로 해서 자기가 마치도 어떤 윤석열에게 버림받는 듯한 이런 모습을 쫙 꾸며내잖아. 그러면서 뒤에서 윤석열을 그냥 칼을 꽂는 거 아니야. 진짜 너무. 근데 그러면 안 되거든. 자기는 윤석열의 동업자야. 너무 비겁하고 치졸하다. 그리고 만에 하나가 윤석열 나쁜 놈이지. 그 윤석열도 분명히 그 이 배신당에 싼 놈이야. 그 당연. 아유 자기네들 한 대로 다 당하는 거지. 그런데 자기가 진짜로 지금처럼 나는 보수의 주인이다라고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은 한동훈이 윤석열을 치고 그래서 김건희의 어떤 그런 행위들 일련의 행위들 어저께 뭐 1년 8개월 뭐 징역형을 받긴 했지만 이제 또 이제 재심 2심들 올라가고 이제 대법 가면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르죠. 그렇지. 예에 대해서는 판결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자기가 그 윤석열과 부인 김건희의 문제점이 있다라고 생각했으면 그것에도 자기가 진짜로 언론에 공개된 건 한 번이지만 자기는 그 뒤로 비공개로 100번을 얘기했다라고 하는 게 오케이 좋아. 그것까지 다 인정해 주자 이거야. 그래서 윤석열과 김건희 이러이러한 잘못이 있었는데 근데 그 윤석열과 김건희의 이러이러한 잘못을 바로잡질 못했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총선에서 졌다. 그러면 어떻게 돼 자기가? 자기도 같이 책임을 져줘야지. 그렇지. 그리고 자기도 책임을 지면서 그 총선 패배에 대한 책임이 나에게 있습니다라고 하면서 자기가 그 총선 패배 과정에 대해서 책임을 떠안고 뒤로 물러나가지고 스스로도 자기 자신을 성찰하는 시간이 있어야 된다고. 맞아. 안 그러고 다시 또 뭐 당대표 한다고 짜잔하고 나타나잖아. 그 당대표 한다고 짜잔하고 나타나가지고 또 또 자기가 또 당대표가 돼가지고 또 뭐 당을 이제 이끌어가다가 또 윤석열 계엄한다고 하고 그러니까 이거는 위헌이다 라고 하면서 그 계엄 해제하는데 짜잔 등장해가지고 그 뒤로 자기는 뭐가 돼 있어? 자기 스스로를 뭘로 바꿔놓고 있어? 윤석열이가 위헌적인 계엄을 했는데 그 위헌적인 계엄을 막아낸 사람. 맞아. 그리고 자기 자신을 딱 포장해내잖아. 그러니까. 근데 이런 일련의 과정에서 자기가 집권당의 대표였단 말이야. 집권당의 대표로서 대통령의 위헌적 계엄을 막아내지 못했다라고 하면은 자기가 대통령 후보로 나서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서 탄핵된 대통령의 후보로 나서는 그 대선 후보로 나서는 게 아니라 자기가 관련된 책임을 같이 공감하고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되는 일이라고. 그래 맞아. 이게 한동훈 스스로가 우파라고 한다면은 자기가 보여줘야 될 가치와 태도인 거야. 헌신과 죄. 그건 하나도 없잖아. 그러니까. 하나도 없고 그냥 밖에서 계속 깐죽깐죽대는 일만 하잖아. 그러니까 자기는 말은 보수의 주인이다 그러면서 전혀 보수하고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네 계속. 왜 책임과 헌신이 없으니까 모든 게 책임 안 지고 배신하고 그러니까 책임지는 게 없잖아 걔는. 자기가 이 정치판에 들어가지고 이거 내 책임이다 한 거 뭐 있어? 자기는 뭐 책임이다 한 거 뭐 하나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한동훈의 이 쌍벽을 이루는 게 이제 이준석이잖아. 그런데 웃긴 거는 그 이준석과 한동훈이 보수의 미래라고 하면서 떠드는 사람이 있고 떠드는 집단이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 떠드는 집단은 이제 조선중앙동아 같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주도한 세력. 그러니까. 이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을 주도한 세력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과 무관한 사람을 차기 어떤 그 리더로 세워가지고 세상을 이끌어 나간다고 그랬을 때에는 자기들도 칼을 맞을 수가 있거든. 그러니까 어찌됐든 간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의 공범인 놈들 중에 좀 덜 때가 묻었다고 하는 놈, 젊은 놈, 그 다음에 내세워가지고 그냥 포장을 그럴싸하게 할 수 있는 놈. 그 대표적인 게 이준석과 한동훈이거든.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이준석과 한동훈을 끝까지 붙잡고 있잖아. 이준석이 뭐 어떤 그 보수의 미래니 당의 미래니 이제 보수도 뭐 세대 교체를 해야 되니 어떤 뭐 젊어져야 하느니 등등등 하면서. 근데 이준석이가 육체적으로 나이가 40대 초반이라고 해서 젊은 보수야? 아니잖아 이준석이. 맞아. 그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그 대통령이 이제 되면서 비대위원으로 영입한 이후에 지금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이 정치판에서 그냥 굴러 먹는 놈이야.
누가 장례찬이 젊은 정치인이라고 그래? 그 짧은 기간 동안 이 정치판에서 구르고 구른 놈이잖아. 한동훈도 마찬가지인 거지. 자기가 뭐 이 73년생인가 71년생인가 자기 밑으로 모여 그래가지고 뭐 원더 73인가 무슨 뭐 그 맞아, 클럽도 맞아. 뭐 그것도 만들었다고 얘기하는데 이그 검사판에서 그냥 구르고 굴러먹는 놈 아니야. 그것도 죽은 권력들 때려잡는 걸로. 그리고 자기 이름을 높이고. 오, 신랄합니다. 그게 이제 한동훈인데. 그러니까 어찌 보면 윤석열과는 사실은 그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에 그러니까 이게 페이트런트 클라이언트 이 관계였을 거라고. 그러니까 저기 뭐지 그 후견과 피후견 이 관계를 통해 가지고 윤석열이 앞서고 한동훈을 끌어주고 이런 관계였을 거란 말이야. 그래가지고 누구나 다 한동훈이가 윤석열이가 대통령 됐을 때 한동훈이 서울중앙지검장 가나 윤석열처럼 이러고 생각했을 때 바로 법무부 장관 시켰잖아. 맞아. 파격 승진시켰어. 그럼 웃기든 법무부 장관 시키면서 한동훈이가 뭐 잘한다 영어를 잘한다고 그랬어. 그다음에 독립운동하듯이 수사했다고 그랬잖아. 맞아. 그런 표현했지. 그러니까 윤석열이가 한동훈을 그 정도로 봐왔단 거란 말이야. 그 정도로 아껴줬고, 그 페이트리어트 클라이언트 관계로서 끌어줘가지고 비대위원장까지 시킨 거 아니야. 맞아. 근데 결과는 배신. 그 배신 해놓고 자기가 배신을 했을 때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서 배신을 했을 수가 있거든. 그런데 우파는 배신을 하더라도 자기가 같이 책임을 져주는 게 우파거든. 보수거든 그게. 내가 당신을 배신할 수밖에 없는데 왜 배신을 하느냐? 당신이 올바른 길로 가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당신을 붙잡을 수밖에 없었고 붙잡는 행위 자체가 그래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배신일 수도 있다. 내가 그에 대해서 내가 진짜 달게 그 배신자라는 그 오명 내가 뒤집어 쓸게. 그러면서 나도 같이 책임을 져주는 거지. 그 과정에 나도 있었잖아. 내가 그 가는 과정을 내가 막아내지 못했지만은 그 과정 속에서 나도 같이 있었던 사람이잖아. 그렇지. 그럼 같이 책임을 져주는 거야. 이게 보수지. 맞아. 그러지 않고 배신자는 손가락질을 받는 이유가 뭐야? 그 뒤로 자기 자신의 배신을 해놓고 자기 자신 개인의 영리와 영달만 쫓아나가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유승민 배신자라는 손가락을 받는 게 유승민이가 박근혜 대통령 좋아. 박근혜 대통령 당신 가는 길이 잘못됐어. 그렇지만 내가 당신의 대통령 어떤 그 후보 시절 비서실장으로서 또 정책을 총괄했던 사람으로서 그리고 당신이 대통령 하는 과정에서 집권당의 원내대표로서 내 자신이 당신을 올바르게 이끌지 못한 책임이 있어. 그럼 나도 같이 책임질게. 라고 해서 자기가 표표에 물러나면서 자기 성찰의 시간을 가졌어 봐. 그럼 누가 유승민 보고 배신자로 그러겠어. 맞아. 그렇지. 같이 그 시대를 책임져줬던 사람으로서 높게 평가하는 거지. 그렇게. 그런데 유승민이 어떻게 됐어? 바로 대통령 나가가지고 말이야. 바른미래당 만들면서 깨지고 나가고. 바로 대통령 후보로 나간 게 아니고 유승민이는 막 자기가 대통령 후보 나가려고 배신을 한 거지. 그러니까 그거에 동참해서 진정 같이 뭔가를 하려는 게 아니고 오롯이 자기가 뭔가 되기 위해서 배신을 한 거지. 그렇기 때문에 유승민의 배신과 한동훈의 배신은 같은 거라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진정으로 그 사람, 그치. 내가 진정으로 그 사람을 위해서 또 내가 이 사람을 처단하면서까지 나라와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한 행위라면 누가 배신이라고 안 그래요. 그렇지. 자기가 지키고자 하는 어떤 신념이나 가치가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과 이제 등을 돌리게 된 거니까. 그렇지만 같이 했었기 때문에 자기도 책임을 느껴야 되는 거지. 그렇지. 그 책임을 지고 통감하면서 자기 성찰의 시간을 가져야 되는 거지. 그렇지. 그게 진정한 어떤 그 보수인데 아니잖아. 등에 그냥 바로 칼 꽂은 다음에 저 새끼 나쁜 놈이에요. 나는 잘난 놈이에요. 국민들 여러분 저를 뽑아주세요. 내가 이당과 보수의 주인이에요. 이러고 떠드는 게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지. 그렇지. 그런데 한동훈이 돌아올 것이다라고 얘기했거든. 그러니까. 자기가 터미네이터인 것처럼. 터미네이터. 돌아올 것이다. I'll be back. 이제 이러고 이제 간 거 아니야. 끝까지 그냥 그런 유치한 거기서 못 벗어나. 근데 한동훈이 돌아올 수 있어요. 아유, 왜냐하면 돌아올 수 있는 게 조선일보 그또 기회주의 좌파들 있잖아요. 기회주의 우파도 아니야. 기회주의자들. 그냥 우파나 보수라는 이름을 붙일 필요도 없어요. 한동훈은. 그리고 여기 붙어 있는 애들 세력들 있죠. 그 세력들도 우파가 아니야. 오늘 아까 잠깐 쇼트 보니까 김근식이가
자기가 뭐 누구 욕하면서 보수는 뭐 품격가 있고 예의가 있고 실력이 있다고 있어야 된다면서 자기가 보수의 한동훈이 자기가 보수의 주인인 것처럼 김근식이가 자기의 보수의 주인인 것처럼 그러더라. 김근식이가 얼마나 아이, 참. 품격과 예의를 갖추고 다른 사람을 욕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 돌아봐야 될 텐데. 김근식이 그런 사람은 아니잖아. 품격과 예의를 갖추고 욕하는 사람은 아니잖아. 그러니까는 그리고 어? 자기 나는 김근식 씨가 차명진 씨한테 아유 진짜 그 했던 말들이 그 보면은 그러니까 맨날 치를 떨잖아. 근데 어쨌든 한동훈이가 돌아올 수 있다는 게 왜 그러냐면요. 한동훈이가 돌아오는 게 아니고 그 요즘 보면 진짜 무슨 이 결코 뭐 이쪽에 장동혁이나 뭐 고성국이나 이런 세력도 뭐 이쪽이 세력이 중심이 되겠다 이런 생각도 없어. 몇 면들을 보면 복수열전 같아 둘이서 이쪽하고 저쪽하고 꼭. 근데 중요한 건 저기 박형준이, 오세훈이 또그 바른미래당 간 사람들 있죠. 그 걔네들 탄핵한 세력들. 주호영 조영이 그런 세력들. 근데 그런 세력들이 탄핵을 해서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을 해서 문제라기보다는 걔네들은 이승만, 박정희 또는 한국의 역사, 대한민국의 역사 이거를 폄훼해. 그 5.18 가서 만세하고 저기 윤석열이처럼 5.18 가서 만세하고 실제적으로 좌파가 이렇게 우파당에 있다고 해서 자기네 우파지 걔네들은 거의 좌파라니까. 그러니까는 걔네 그럼 아빠가 뒤에 하세요. 그러니까 그런 세력들이 있기 때문에 걔네들이 그걸 또 등에 업고 돌아온다 이런 말 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한동훈을 쫓아낸 세력이나 쫓겨난 한동훈 세력이나 우리가 이제 그 보수 우파라는 가치와 또 그 대한민국의 어떤 그 역사를 지금까지 이끌어왔던 대한민국의 주체 세력으로서의 어떤 그 사람들이 봤을 때 다 보수 우파 아니지. 그러니까. 다 그냥 기회주의 세력이고 그러니까. 다 그냥 한탕하려는 권력을 쥐어잡는 세력들인 거고. 그러니까 권력 잡기 저기야. 근데 그 중에 누가 더 나쁜 놈이냐 이제 이거를 이제 따져봐야 되는데 사실 장동혁 씨 같은 경우에도 어찌 보면은 자기 자신이 한동훈을 배신한 사람일 수도 있지. 그러니까. 근데 제가 한 얘기잖아요. 배신해가지고 잘하면 누가 뭐라 안 해. 그런데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더 나은 일을 하면 아 자기 가치를 위해서 했고 자기 가치를 실현했구나 하면서 사람들이 뭐라고 안 그래. 그런데 이제 그래서 한동훈이가 이제 다시 돌아올 수 있는데 한동훈이가 돌아오는 가장 빠른 방법은 장동혁 지도부, 장동혁이 대표로 있는 당 지도부 체제가 와해되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이 와해되는 거는 6월 달일 거거든. 그러니까. 6월 달 지방선거에서 뭐 선거에서 진다라고 하면 이제 와해될 거고, 그럼 이제 당은 이제 비대위 체제로 갈 거고, 그럼 비대위 체제에 제일 처음 하는 일이 뭐겠어? 포용과 통합이니 뭐 이제 뭐 그러면서 지금까지 그 이제 그 내보냈던 사람을 다 이제 끌어안는 거지. 그럼 이제 한동훈은 그러면은 짜잔 하고 이제 등장하는 거지. 한동훈이 노린 거 그거지 지금. 난 다시 돌아온다. 그래 그거겠지 뭐. 그래가지고 밖에서 안 되게끔 계속 폭망해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준석이 같은 경우는 한동훈 너 이제 무소속 서울시장으로 나가라. 그게 네 체급을 높이는 거다라고 하는데 그거 보면은 이준석도 참 정치라는 것에 대해서 잘 몰라. 그럼 자기가 나가지 경기도지사 선거. 그 지 체급 높이지 지금. 지는 그래 국회의원이니까 그 천신만고 끝에 된 국회의원을 버릴 순 없지. 지금 민주당은 이제 이해찬이라는 사람이 이제 사망함으로써 이제 그 이재명이가 이제 하고자 하는 이제 그 새로운 주체, 새로운 세력, 의로의 교체, 이제 이거를 가속할 거다라고 이제 생각이 들어요.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은 이제 이해찬 씨가 이제 사망함으로써 이해찬의 사망을 이제 586 세대의 종원 이제 이렇게 이제 나름대로 이제 그 나름 선언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새로운 세력, 그러니까 이 실용주의라고 하는 뭐 실용주의라는 이제 탈을 쓴 그래서 어떤 그 이 전대협 세력들을 뭐 끌어오든 뭐라든 그래서 자기를 중심으로 한 어떤 새로운 주체를 이제 만들려는 이제 그 계획을 하고 이제 그 이제 일을 이제 해낼 거란 말이에요. 그럴 것 같아요. 근데 그것도 이제 가능한 게 당장 지방선거에서
지난번 지방선거가 윤석열이가 당선되고 나서 바로 이 뒤이어서 이제 지방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그 똥당 사람들이 이제 지배적이잖아. 그러니까 당시에 그 전라남도랑 그다음에 경기도를 빼고는 제주도 다 졌잖아. 그러니까 누구를 내세우든 세대 교체라고. 근데 똥당은 그러게. 그때 승리했기 때문에 지금 뭐 오세훈이니 박형준이니 그 다음에 또 뭐 이장우 그다음에 뭐 이름도 잘 기억하지 못하겠는 그 충청 남북도의 도지사들, 그다음에 강원도 김진태,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이제 그 대구 경북이야 뭐 이제 뭐 논외로 친다 하더라도 하는 과정에서 그런 후보들을 다시 이제 내세워서 뭐 선거를 치른다? 그러면은 그렇지 않아도 이 저 인기 없는 국민의힘에 그렇지 않아도 인기 없는 현직 시장들, 현직 도지사들, 네 이제 집권당의 어떤 그 새로운 사람들과의 이 선거가 치러진다? 그럼 지지. 지금 당장 저기 뭐지 그 그 오세훈은 정원홍과 하는 그런 지금 그 민주당의 어떤 구청장을 지내고 있는 사람한테 지금 지는 걸로 나오고 있잖아. 근데 이게 뭐 명태균처럼 뭐 누가 뭐 어떤 여론을 조작해가지고 지는 걸로 이렇게 지금 계속 뭐 여론조작 흘리는 거든 어쨌든 간에 이미 밴드웨건이라고 해가지고 오세훈은 지는구나 라는 이제 사람들이 오세훈은 우리가 이길 수 있구나,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분위기를 타고 있다고. 그다음에 저기 부산에서 저 박형준 같은 경우에도 아니 저기 뭐지 통일로 돈 받았던 전지수한테 지고 있잖아. 그러면은 이 장동혁 지도 체제, 그 지휘부 체제도 지도부 체제도 이번 선거에서 새로운 사람들을 내세워가지고 전면전을 벌이면은 그렇게 해가지고 뭐 서울시장 이기고 부산시장 이기고 새로운 사람을 내세워서 전면전을 치르면서 우리도 이제 새로운 어떤 사람들 가치라는 건 이제 우파의 가치를 뭐 재정립한다 이건 별거 없거든. 맞아. 같이. 우파도 어떤 새로운 얼굴들. 맞아. 이제 그 좌파는 이제 김대중 삼김의 시대로부터 완전히 이제 단절이 선언되고 있거든. 그 우파도 이제 삼김의 지긋지긋한 정치로부터 단절하자. 그러니까 좌파는 사실은 2004년에 탄두리들이 지금 이제 전부 다 물러나고 쫓겨나고 이런 분위기란 말이야. 그리고 우파도 2008년에 어떤 그 뉴타운 노래들 있잖아. 다 이제 물러나야 되거든. 그 뭐 이 YS가 불러들인 사람들. 오세훈이도 YS가 불러들인 사람이야. 홍준표도 YS가 불러들인 사람이고. 그러니까 YS 불러들인 사람들하고 탄두리가 아니고 그 뉴타운돌이 그 저기 누구야? 이명박의 뉴타운 도리들. 이명박의 뉴타운돌이 그 애가 주류 세력. 그게 지금 국민의힘의 주류 세력들이야. 그렇구나. 아니 이게 이제 20년이 지났잖아. 이제 20년이 이제 다 돼가 20년이 다 돼간다고. 그럼 몰아내야지. 그 새로운 사람들이 이제 내세워야지. 그게 누가 됐든 간에. 그게 하다못해 장해찬이가 됐던, 그게 하다못해 김민수가 됐건 누가 됐건. 그렇긴 그래. 그래서 이제 우파도 어차피 그놈이나라면은 그놈이 아닌 새로운 놈으로 물갈이를 한번 싹 해가지고 맞아. 그러면서 무엇인가 어떤 이제 우리가 어떤 세상을 만들어 보겠습니다라고 해가지고 새로운 인물들로 전쟁을 치르면 이번 지방선거를 치르면 설령 지더라도 장동혁 지도부 체제는 유지될 수 있거든. 근데 그러지 않고 장동혁 지도부 체제가 뭐 그냥 시접단계 뭐 좀 찌깍찌깍 하다가 그냥 오세훈 내세우고 박형준 내세우고 그다음에 김태흠 내세우고 누구 내세우고 해가지고 선거 치르면 그러면은 질 뿐더러 설령 이긴다고 하더라도 쫓겨나지. 그 이긴다고 하더라도 자기들이 이겨낸 게 아니잖아. 오세훈이가 개인기로 이긴 거고 박형준이 개인기로 이긴 게 되거든. 맞아. 그렇게 되면은 장동혁 쓸 자리는 없구나. 그러면은 다시 이제 누구야 한동훈 쫙 들어오는 거야. 이기든 지든 장동혁이 질 자리는 없네. 얻게 되는 거지. 지방선거에. 그러니까 장동혁이 자기끼리 자리를 만들려면은 그러니까 안철수가 안타까운 게 그거였거든. 안철수가 해성처럼 등장한 다음에 새 정치를 외쳤다고. 근데 새 정치를 외쳤는데 그리고 나서 국회의원 선거를 지방선거를 치렀단 말이야. 그래서 안철수의 새 정치를 다들 기대하고 있는데 누군데 새 정치가? 뭐 민주당에서 떨어진 애 갔다가 구청장 후보 내세우고 뭐 거기서 이삭죽기 해가지고 뭔가 내세운 것밖에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도대체 너의 새 정치가 무엇이냐 그랬단 말이지. 근데 새 정치도 가치로 보여주는 게 사람으로 보여주는 거거든. 그렇지. 맞아.
그 어떤 그런 사람들을 내세워서 장동혁이 무슨 새로운 이 주체를 만들어내고 이재명이가 자신을 위한 주체를 만들어내듯이 장동혁이도 새로운 보수라는 어떤 주체를 만들어내면서 지방선거에 임하지 않으면은 지방선거에서 뭐 오세훈이가 이기든 박형준이가 이기든 그래서 뭐 오세훈이 지면은 오세훈이도 지고 박형준이 지면은 말할 것도 없고 그러면 보수는 이제 진짜 다 끝나겠다. 그러면 이제 또 한동훈 내가 또 주르륵 들어서 가지고 이제 이 당의 주인은 우리다라고 하면서 또 이제 또 이제 또 새로 또 썩어가는 보수판이 이제 되겠죠. 근데 한동훈이가 세력이 나와가지고 이 당 우리 당이다 했을 때는 그렇게는 안 될 것 같아요. 그 당이 우리 당이다 하면 또 막 그 보수가 아무리 그냥 무조건 사람 바뀌는 데서 빠빠하고 한다 하더라도 한동훈과 그 세력들이 중심이 됐을 때는 거기로 가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동훈과 그 세력들은 사실 따지고 보면은 좌파에서 전향했다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다 좌파애들이야. 이제 중심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조선일보나 혹은 이제 언론에서 언론 출신들 사기 언론들 이제 중심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예컨대 지금 뭐지 지금 민주당으로 간 김상욱인가? 그러니까 그 사람은 송철호 사람이었고 문재인 송철호. 그 다음에 그 대구에서 지금 청년 최고위원 하고 있는 우재준인가? 그 사람도 뭐 알고 보면은 이제 뭐 그러니까 저쪽에 다 좌파애들이라니까. 사람들이고. 한동훈 애들은. 이제 그런 사람들이 이제 그 국민의힘에 이제 우리가 주인공이라고 들어와가지고 이 당과 보수의 자기 주인공이 이제 그렇게 된다 그러면은 대한민국 우파 이제 미래가 없지. 우파의 미래가 없는 게 아니고 그건 우파로 인정을 못하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우파에 탈았으면 이제 나가서 이제 일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다가 막 지지하면서 막 따라다니는 우파는 많지 않을 것 같아. 왜? 이거는 모를 일이지. 어쨌든 오늘 한동훈이 이제 제명됐고, 그래서 한동훈 제명은 장동혁 지도부가 뭐 그 제도와 어떤 그 원칙, 규칙과 절차에 따라서 이루어낸 행위인데 이준석도 제명시키지 못했던 윤석열과 이 권성동 당 지도부에 비교하면은 이제 용기 있는 행동이고 원칙 있는 행동이라고 보고 한동훈 제명이 옳다 그르다 여부를 떠나서 원칙 있는 행위다라고 이제 보고 그리고 한동훈이 이제 떠나면서 또 이 홍준표 하듯이 우물에 침을 탁 뺏고 갔잖아. 기다려라. 이 당과 보수의 주인공은 우리다. I'll be back 이러면서 갔는데 또 I'll be back 할 수도 있고 아니 못 할 수도 있고 하는데 그 모든 것은 한동훈에게 달린 게 아니라 장동혁 지휘부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다. 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말은 맞다. 저희 장동혁 지휘부가 남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잘 한 거지. 네. 그렇습니다. 네.